제가 한 25분 정도 기록드리면 그 정도에서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삶의 기술에 대해서는 뭐 영어, 수학, 뭐 도덕 뭐 약간씩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 학생을 만날 때 참 당황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전혀 배우지 않는 어떠한 분노,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고통 이야기하거나 갈등이 있는 뭐 이런 상황, 말을 안 들 때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저희들이 좀 이것을 저술한 이유는 지도를 드리는 겁니다. 각 상황별로 이 지도가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전해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내용 지도로 가는 거가 아니라 어쨌든 뭐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뭐 미흡한 점을 같이 약속을 해서 뭐 숙제나 뭘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들어줘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나 자신도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슨 대답이나 어떤 뾰족한 명확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데 어떻게 애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리가 첫 번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누군가 제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힘들어야 할 때 즉각적으로 교사나 학부모가 된 혹은 동료인 우리는 상대방을 친절해주기로서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무책임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해주거나 충고해주거나 그 사람 이야기 듣고 그 아무것도 아냐, 내 얘기 들어볼래? 넌 이런 거 얘기했지만 넌 이렇게 큰 힘든 거 당했다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 덧붙여주거나 진단하거나 신문하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 나 자신의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것도 들었어도 그런 것보다 하지만 상대방의 아이디어지 나한테도 명령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멘토와 멘티에서 멘토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바로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대답을 갖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답을 갖지 않고도 아까 봤던 몇 가지 방식으로 느낌을 확인해주고 상대방이 요약해서 말해주는 이런 방식처럼 내가 어떤 대답을 꼭 가져야 되는 의무부터 벗어나는 길이 여기에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한 경험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학생과의 관계나 사람에 대해서 혹은 관계에 대해서 혹은 상황에 있어서 오는 부정적인 경험을 언제나 나 자신의 성장과 배움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까? 이 인간은 나한테 굉장히 힘들어서 진짜 진절머리가 앞으로는 나는 학생 가르치는 게 소질이 없나 봐. 이러한 부정적 피드백, 그런 힘든 경험이 뭘 하지 않도록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피드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나 관계나 사람도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를 배움으로 이끄는 긍정적 피드백으로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들 멘토링 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책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한 만남과 상호 성장이 가능해주는 그 멘토링, 그리고 여기서 제목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평화롭고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평생에 걸려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 삶의 기술이기 때문에, 혹은 제가 말씀드린 지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드리고, 혹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몇 페이지인지를 보시고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1쪽에 들어가면 우리는 대화를 머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얘기하는 방식을 얘기할 건데요. 왜냐하면 머리로 얘기하는 거는 옳고 그름의 방식으로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초점을 받는 것보다도 아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일치된 점은 어떠한 느낌이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저기 바깥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뒤에는 어떤 숨어있는 좋은 근본적인 어떠한 그 욕구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알면서 이제 그걸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 가슴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방식보다는 충족한 것, 충족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충족된 욕구의 세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일 처음에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보면 성체 사극에서 보면 왜 성루에서 어떤 나의 안전한 굳건한 터전이 있어갖고 안전한 공간에서 나를 침범하는 것이 못 오도록 내가 꽉 막으면 거기에 나의 안전, 나의 세큐리티가 보장되고 나의 복지가 있고 이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안전해지고 확고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오는 것에서 막아낼 힘이 과연 있는지 그런 터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이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굳건한 터전은 없다.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은 뭐냐면 멘토로서 나의 안전과 나의 복지를 지키는 방식의 하나의 이미지는 파도타기, 윈드서핑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과 어떤 상황이 나를 막 몰아칠지라도 그것을 오는 거를 내가 타고서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박지 않아도 안전에 뿌리를 박지 않아도 모든 부정적인 것은 언제나 변형을 시켜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활력과 즐거움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 안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성차가 달리 보드라고 하는 파도타기 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내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보다는 이거를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 막 올 때 그 윈드보드를 내가 달라붙어서 그거 가는데 그 윈드보드가 뭐냐면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학생이 자극을 하거나 부모님이 뭐라 그럴 때에 맞서서 대응해서 서로 싸움으로 끝나서 결과가 서로 분리되거나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아픔으로 나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에서 보드에 내가 지금 진실을 원하고 있는 이것이 뭔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방식인데 그거에 대한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9쪽에 욕구 목록이라고 하는 이 보드와 그 다음에 뒤에 60쪽에 있는 느낌 지금 내가 어떠한 느낌이고 내가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나의 진정한 진정성 가치 그걸 욕구라고 표현하는데 뭐가 있을까를 그 자극 상황 때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런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이 느낌 목록을 보시고 체크 불안하고 초조해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지금 존중받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가 약속된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거 그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책임에 대한 공유 그런 것이었구나 이러한 욕구 목록을 내가 확인하면서 그 보드에 있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 충족하고자 했던 욕구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다시 말 걸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내가 실망스럽고 나는 왜냐면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지난주에 약속한 것이어서 제대로 이행되는 거 그렇게 하고 네가 나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 주는 거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데 네 생각에는 어때? 너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지금 나하고 지금 이걸 집중하기로 얘기했는데 너 딴소리 하잖아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보드가 뭔지를 보고서 보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보드가 느낌과 욕구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언제나 외부의 어떤 자극적인 상황이 올 때
내 스스로가 자기를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중심을 세우는 방식이 바로 12쪽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자극이 되는 상황이나 말과 태도나 행동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그 윈드서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자극이 올 때 그 자극에서 내가 어떤 감각이 어떻고 느낌이 어떻고 그 보드에 있는 가치를 의식하면서 거기에 잠깐 머물러서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그 욕구,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네가 얼마나 나쁜지 잘못했는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충족 안 되는 이 욕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것, 이것을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걸 자기 자신을 멘토로서 중심을 세워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그 걔한테 갈 때 답답할 때 그 자극된 상황을 언제나 5분씩 3분씩 짬을 내서 스스로가 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강력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상대방하고 만나서 의자에 앉든지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어떻게 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방식이 그 14쪽에 나왔는데, 그래서 무슨 아젠다를 우리 앞으로 이제 뭐 할까 하는 데서 이제 어쨌든 대화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날 때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체크인이라는 거.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고 나는 어떤 느낌이고 지금 이 모임,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서로 좀 얘기 좀 해볼까? 난 지금 어떤 거, 너는 어때?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안건이 뭔지 앞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 학생이 그 얘기한 뒤에 어떠한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를 남의 뜻을 들어가면서 말한다는 거. 걱정과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상대방은 언제나 세 가지로 말할 텐데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쁘고 힘들어요. 관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셋 중에 하나를 말할 텐데 아니면 합쳐서 말할 텐데 이 안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뒤에 느낌하고 충족 못한 욕구를 들으면서 그걸 확인해 주는 거. 내가 내 아이디어를 상대방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꿔 말해주는 방식으로 얘기해서 명료화시키는 작업을 주제를 다뤄주고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약속하기. 그리고 즐거운 마무리로 얘기하는데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갈 때에 체크아웃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둘이서 네가 어땠는지 내가 어땠는지 우리가 서로 확인해 주는 거. 그럼 다음에 약속 이거니까 이거 하자. 그거 해와야 돼.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모드로 언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하고 나하고의 만남에 1시간 동안 보낸 이것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나한테 어땠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축하해 주기가 마지막 체크아웃에 네가 고마웠고 나도 이 시간이 나한테 소중했다는 걸 확인해준 이 축하하기 이 의식이 2분이든 3분이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삶에서는 그 축하하기가 그것이 일상화 안 돼서 하도 많은 문제들 앞에서 빨리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성취한 것이 무엇이었고 거기서 나한테 어떠한 것이 왔고 그리고 어떠한 기대가 있는지를 상대방한테 말하고 상대방도 듣고 그러한 가운데서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 내가 학생을 만날 때 학생에 가고자 하는 어떤 아젠다만 가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는 목표를 강렬하게 실현하는 것, 뭐 미진한 수업을 갖다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고민을 상담해주는 것처럼 과학을 강렬하게 가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따뜻한 관계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이 따뜻한 관계를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아웃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쪽에 나오는 건 아까 교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침묵으로 공감해서 네 가지 방식에서 침묵을 듣고 그리고 침묵으로 듣는다고 하면 상대방이 나 문제 있어요 얘기할 때 내가 현존해서 머릿속에 판단이나 생각 안 하고 상대방한테 온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자기는 안전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아 그렇구나 저러면서 오프너
오픈어 그 격려의 어떤 말 간단한 거, 그랬구나. 저런 이러한 것을 격려시키는 간단한 그 말 평가 그리고 의미를 반영해주기. 의미를 반영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힘을 심고서 내가 너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도 내 생각이나 내 좋은 아이디어는 선반에 올려놓고 네가 지금 말한 것의 진실이 이거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맞아? 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내가 그게 다른 의견인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우선은 너가 말한 그 안에서 너의 진실은 이거라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들었어? 라고 내 아이디어를 추가하지 않고 그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는 그러니까 이것을 원해서 이러한 느낌이라는 거지. 이것은 아까 말한 사람 관계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할 때 그 뒤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지금 그 사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느낌, 절망하고 당황스럽다는 거지. 왜냐면 이 말이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힘들다는 거였구나.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서 도움받지 모른다는 것이지 누구한테 비판하고 학교 선생님이 정말 무식하고 짜증이 나요. 그럴 때 그런 말을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 너한테 좀 효율적으로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네가 공부하기로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네가 답답하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충족 못한 욕구를 말에서 숨어있는 실제를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방식은 내가 대답을 갖지 않아도 상대방을 돕지 않고 충분히 도와주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도와준 게 없는데 내 것을 준 것이 없는데 충분히 상대방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제공한 것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충분히 제대로 도움을 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나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들은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혜가 있다고라도 우리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혜 샘물을 타서 올릴 수 있도록 스스로 주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학생과의 관계만 아니라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혹은 나보다 좀 부모나 자꾸 억압적이고 이렇게 강제적인 사람한테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두세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뭐가 있는지 보시면 26쪽에서 보면 언제나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 자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이 안 됐을 때 왜 나는 또 이랬구나, 내가 또 난 참 못나은 애야, 왜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었지? 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스스로의 심장을 움츠러들게 작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긍정적 피드백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식들이 나와 있고요. 내면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32쪽에 노라고 말할 때, 아니요, 싫어,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나는 선생님 싫어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노의 다양한 말을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독화살을 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예스로 제대로 듣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무수한 노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예스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싸울 때, 그 다음에 학생과 내가 문제가 생길 때, 학생들이 싸울 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뒤에 조금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록으로 가자면 학생과 학생 중재, 학생과 내가 당사자가 내가 비난받는 대상으로서 학생이 나를 비난할 때 그런 관계가 여기에 또 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록으로 가면 아까 말한 열린 질문, 피드백에 대한 중요성이, 열린 질문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열린 질문에 대한 몇 가지, 굉장히 열린 질문은 내가 학생한테 대답을 주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열린 질문이 상대방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자양분을 삶에서 뽑아 올려서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열린 질문만을 제대로 하는 방식이 오히려 중요한 아주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제 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나머지 경험을 상호 피드백할 때 피드백에 대한 순서를 써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학생한테 일어난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멘토의 자기 점검 질문. 내가 말할 때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지? 첫 번째, 이렇게 애한테만 뭐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나는 학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선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의 몸 언어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내가 듣는지, 내가 듣고 있는 게 뭔지, 나에 대한 비난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 무슨 말을 얘기하든지 간에 선생님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말로 제대로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 그걸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를 이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 실수와 실패를 오히려 지혜의 샘물로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고 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이고 여러분의 무기이고 삶의 기술이기 때문에 잘 활용돼서 나중에 한 학기 지났을 때 여러분 피드백에 이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정말 저로서는 궁금해지고 피드백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